안녕하세요.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티쿤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진짜 엄청나게 우리 생활에 들어왔잖아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바둑에서 이미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 게 5년이 지난 것 같아요. 코딩도 하더라고요. 코딩도 하지. 그림도 그려주지. 그 다음에 뭐 챗GPT 너무 쓸모가 많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소상인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거의 치명타 같아요. 치명타. 그전에는 인터넷, 그 다음에 교통혁명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몰았습니다. 사람들은 심각하게 느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까지 등장해 버리면서 소상인은 거의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인터넷과 교통혁명이 시작이었다면 인공지능은 소상인에게 치명타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날 방법은 있다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경제평론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경제평론가. 그 다음에 유튜브로 전자상거래 평론가도 무척 많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플랫폼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가 내년부터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안이 없다고요. 대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대안을 내놓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경제평론가나 유튜브 평론가들이 내놓는 유일한 대안은 현금을 보유하라는 거예요. 현금을 보유하라. 이 얘기 지금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아파트 사면 안 돼요 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주는 부동산 평론가, 경제 평론가들 정말 고마운 사람인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대안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일단 원인은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인터넷은 승자 독식 구조를 극단까지 밀고 가버린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쿠팡 독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한두 명 더 껴서 한 두세 명이 독식 나눠 먹는 경우는 있지만 쿠팡 완전히 독식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네이버가 끼어 있는 거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은 네이버가 독식하잖아요. 근데 구글이 엄청나게 따라왔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들어낸 게 인터넷입니다. 왜 이게 되는 건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클릭 한 번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네라는 개념이 완전히 파괴된 거죠. 동네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 거죠.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니까 거기다가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클릭 한 번으로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곳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고 강자 옆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인터넷 때문에 소상인들의 생활 근거지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잘 말을 안 하는데 교통혁명입니다. 교통혁명. 자, 직전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통혁명으로 이미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이면 오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거기다가 비행기까지 휙휙휙 날아다닙니다. 오버 튜어리즘 같은 것, 과다 여행, 여행객이 너무 많은 이런 것도 전부 교통혁명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한국은 또 도로를 하도 잘 뚫어 놔가지고 진짜 일일 생활권이 됐어요. 이게 뭐냐? 택배 시스템이 극도로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택배 시스템이. 그러니까 동네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혁명이 승자 독식을 더욱 보강해 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온 거예요.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쿠팡 같은 서비스가 훨씬 더 효율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즉 데이터 분석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동네에는 수요일 날 어떤 물건이 더 많이 팔리더라 하는 분석까지 된다는 거고요.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배달 순서도 거의 인공지능이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A 아파트 갔다가 B 빌라 들렀다가 C 단독주택 갔다가 다시 D 아파트로 가라. 이런 루트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5,000원짜리 사도 무료 배송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쿠팡은. 지나가는 길에 떨궈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그 동네 물류센터에는 어떤 물건을 갖다 놔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은 10시 전에만 주문하면은 오전 10시 전에만 주문하면은 그날 저녁에 배달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마트도 이제 하더라고요. 이마트. 그러니까 인터넷과 교통혁명과 인공지능이 승자 독식을 불러오고 승자 독식은 곧 소상공인에게 치명타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살 길 없습니다. 소상공인이 살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소매업은 이미 죽은 목숨이죠. 국내에서 소매업 한다는 거는 그냥 목줄을 늘여놓고 망나니가 목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극히
일부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떤 음식점이 잘 된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로 봐서는 소상인들은 전체로 봐서 소상인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상인이 다 죽기 때문에 자영업 600만 시대가 온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할 게 없어요, 이제. 웃기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 돈 내고 자기 일자리 만드는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어떻게 살 겁니까?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충무로, 여기가 충무로잖아요. 충무로 인쇄업자들 장사 안 된다고 얘기한 지 이미 오래됐고요. 저는 뭐 안양 중앙시장 가보면 6시 반부터 좌판 걷습니다. 뭐하러 안양 중앙시장에 더운데 그 리어카 끌고 가냔 말이에요. 손수레 끌고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죽은 목숨이다. 이거를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장사 안 하는 게 돈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교통혁명 때문에 오프라인 소상인은 이미 죽었죠. 그래서 뭐 전통 강자였던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쿠팡에 밀려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미 오아시스나 컬리에서 다 사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고기 같은 것도 뭐 국대 한우 싸더라고요. 아니 대량 가공을 하는 회사에 대항할 방법이 있냔 말이에요. 자, 교통혁명은 회까지도 배달합니다. 오늘 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동네에서 뭘 팔겠어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오골개를 많이 사야 할 일이 있어요. 오골개 한 10마리 정도를 살 일이 있어서 그전에는 농원에서 샀거든요. 근데 농원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직접 최초 생산자인 농원의 오골개 값이 쿠팡에서 파는 오골개 값보다 더 비쌉니다. 왜 그렇죠? 여기는 많이 파니까 조금 싸게 팔아도 된단 말이에요. 수수료 주고도 남으니까. 물론 그래봤자 이 쿠팡에서 오골개 파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오골개라는 특수 품종이니까 쿠팡이 안 끼어드는 거지 웬만한 건 쿠팡이 또 다 해먹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는 상인은 그나마 비비적 돼 보긴 해요. 그렇지만 오래 못 갑니다. 승자 독식 구조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어요. 그 와중에 인터넷도 모르는 상인은 99%가 생불 여사입니다. 살아도 죽은 것하고 다르지 않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좀 안타깝죠. 계속 티쿠는 이런 현실을 계속 보여드리지만 사람들은 그냥 반쯤 익은 냄비 속에서 반쯤 익은 개구리예요. 움직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때문에 인터넷 전자상거래 교통혁명 때문에 오프라인은 이미 다 죽었어요. 오프라인은 이미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오프라인도 대기업 때문에 살아남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다 읽어보실 수 있으시죠? 맥도널드, 버거킹, KFC, 롯데리아, 덴츠, 스타벅스, 커피빈, 이디야, 타이거 슈가, 투썸 플레이스 모두 강한 유통 대상인들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버린 거죠. 여기에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싸울 방법이 없어요, 소상인. 동네에 가끔 가다가 무슨 치킨집 열어가지고 잘 파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히 드문 일이고 거의 비행기가 추락해도 한두 사람 살아남는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남은 오프라인도 거대 유통이 체인으로 엮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간편 가정식조차도 밀키트라는 고급스러운 이름으로 편의점에 등장한 지 오래입니다. 솔직히 저는 뭐 요리를 되게 좋아해서 자주 하는 편인데 직접 해 먹는 것보다 밀키트 사서 약간 첨가해서 먹는 게 훨씬 실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놓으면은 괜히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은 재료만 남고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뭐 밀키트야 그냥 그거 조금만 먹고 없애버리면 남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위생관리가 더 잘 돼 있다고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위생관리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된장찌개, 아욱국, 미역국, 순두부찌개, 비빔밥, 잡채, 멸치볶음,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뭐 없는 게 없단 말이죠. 여기서 소상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체인 속에서 소상인들은 그냥 빨대꽂이입니다. 우산꽂이처럼 빨대꽂이예요. 그래서 피 빨아먹는 거죠. 다 빨대꽂힘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인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체인의 빌부터 살아야 되는 거고 자사몰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유지를 한다 해도 언젠가 플랫폼에 압도됩니다. 뭐 떡볶이 전까지 다 있는 판에 뭘 하겠어요. 사실은 플랫폼과 체인의 빌부터 사는 건 문간방의 새빵살이보다 못한 거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소상인에게 플랫폼과 체인은 상전이에요. 상전도 엄청난 상전이죠. 꼼짝도 못합니다. 현대는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발전한 사회예요. 그래서 자비가 없습니다. 안 무는 개는 죽은 개뿐이듯이 착한 프랜차이즈는 망한 프랜차이즈 뿐입니다. 이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소상인으로서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꿈이 없어진 거고요. 나이든 은퇴자들은 그냥 창업했다 그러면 까먹고 노후 자금만 날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 버리는 거죠. 소상인과 자영업은 장기판의 조리입니다. 기술도 필요 없으니까 프랜차이즈에서는 계약 종료해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티쿤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온라인 해외 직판이 거의 유일한 살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대안도 못 내잖아요. 온라인 해외 직판은 인터넷과 물류가 만들어준 혁명인데 그나마 지금은 소기업이 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판은 대기업도 못합니다. 쿠팡이 일본 등 여러 나라에 진출했다가 다 철수했고요. 카페24도 철수했고요. 네이버 나가지도 못했고요. 달랑 그래도 라인 하나 갖고 버티고 있는 거죠. 대기업 중에서 해외 온라인점을 열고 운영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일본 라쿠텐도 한국에 2번 진출했다가 2번 다 철수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일본, 중국 소상인은 없습니다. 대기업이 이러니 중소기업은 더합니다. 온라인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회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은 소기업들이 온라인으로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티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티쿤을 이용해서 나가는 회사들 말고 한국에서 다 합쳐도 티쿤만큼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개수로는 역직구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회사에 빌붙어서 역직구로 나가고 그 물량을 다 합치면 티쿤보다 훨씬 많죠. 그렇지만 개별 업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4,000개 회사가 모여가지고 티쿤만큼도 못한단 말이에요. 티쿤은 달랑
40개 업체만 갖고도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자, 하여간 이 해외 직판에 보면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한 회사들 실적을 다 보여줬습니다. 다 아시죠? 해외 직판이라는 이 카페에 들어가면은 이 판매자 실적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티쿤 판매사 실적 보면은 계속해서 다 공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걸 보시고 정말 티쿤이 가지고 있는 힘,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해서 성공했잖아요. 직접 해서 성공했고 또 많은 회사들이 성공하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티쿤은 지난 10년간 소기업 해외 직판을 지원하면서 상당히 많은 통계를 공개했고, 이런 통계 공개하는 회사도 없습니다. 이론을 만들었고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지만 살려면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티쿤을 통해서 해외 직판하는 게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내년에 진짜 심각해질 거예요. 저는 뭐 경제평론가는 아니지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가계부채 진짜 심각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부채가 하도 많으니까 국내에 돈 쓸 것도 없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 덕분에 또 정권도 더럽게 무능해요. 이런 상태에서 오프라인에서 못 벗어나고 한국 땅을 못 벗어나면 죽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해외 직판하라는 거죠. 해외 직판이라도, 아니 해외 직판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진짜 미슐랭 별 5개 받은 음식점까지도 다 야반 도주했더라고요. 중국이 저런 상태가 됐을 때 한국은 일본에 파는 거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일본은 하도 30년 불황을 겪었기 때문에 내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 해외 직판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인터넷, 교통혁명, 인공지능,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교통혁명, 이거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해외 직판에서는 이게 무기가 되어줍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과 교통혁명과 인공지능은 소상인을 죽이는 무기가 되지만 해외 직판에서는 이게 소상인을 살리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또 해외 직판하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을 직접 보려면 지금 동영상 밑에 링크 걸어 놨습니다. 그 링크 꼭 보시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 8월 22일 날 해외 직판 정보 교류회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